재택근무 확대가 가져온 안전보건 환경의 변화라는 주제로 오늘 포럼의 개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택근무에 대한 그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참고하고 계시는 네이버의 경우에는 집에 정보통신기기를 설치해 놓고 집에서 회사의 업무를 보는 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무위키의 경우에는 그 개념을 좀 확대했는데요. 집이나 그 주변에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서 공간의 제약 없이 근무하는 노동의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컴사전의 경우에는 텔레커뮤트라는 단어를 텔레와 커뮤트에 대한 합성어로 컴퓨터로 집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위키피디아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최근에 나이오시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백과사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재택근무를 텔레커뮤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유사한 단어로는 리모트 워킹, 텔레워킹, 워킹 프롬 홈 같은 단어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일하는 새로운 업무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EU 오샤에서 개발한 산업안전보건 위키인데요. 오시 위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재택근무를 텔레워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떨어져서 원격으로 일하는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의는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을 해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위키피디아에 있는 텔레커뮤팅이라는 단어를 미국에서 주로 활용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텔레커뮤팅이라는 단어가 통근이 불필요한 그런 개념에 이제 방점이 있다라면 오시 위키의 경우에는 텔레워크이라고 해서 ICT를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두 개념 자체가 두 단어의 의미 자체가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의 개념을 이렇게 좀 원격 근무의 형태로 ICT를 사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의 필요성 부분인데요. 재택근무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인구 구조의 변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해서 새로운 형태의 업무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90년대 이후 재택근무 등 스마트워크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고 새로운 뉴노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용노동부와 경청, 한국경제연구원 등에서 재택근무 업무 효율성과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응답자의 67% 정도가 업무 효율성이 높고 91% 정도는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응답을 했고요. 생산성이 정상 근무에 대비해서 90% 이상이 된다고 하는 응답도 47% 정도가 된다고 경청조사 결과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57%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가 가져온 변화들을 다음과 같이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업무 환경 측면과 근무 시간,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동료와의 인간관계, 그다음에 업무와 개인 간의 그런 개인 생활 간의 이제 구분, 그다음에 규칙성 측면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업무 환경 측면에서 보시면 사무실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업무를 위한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지키면서 제공하는
그러한 업무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 재택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스마트 센터를 제외한다라면 개인이 마련한 주거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 공간이라든가 작업 환경 측면에서 사무실과 많이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서 안전보건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무 시간 측면에서 보면 사무실의 경우에는 9 to 6라든가 8 to 5라든가 기본적인 근무 시간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 근무를 연장해서 하거나 일찍 퇴근하거나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재택근무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미션을 달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무하는데 상당히 유연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대신에 야근 등 몰아치기를 한다든가 이런 과로의 가능성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동료와의 원활한 인간관계 측면에서 볼 때 사무실의 경우에는 회의나 대화 등을 통해서 소통이 이제 원활할 수 있는 반면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소통이 좀 제한적일 수 있어서 고립감이라든가 정신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업무와 개인의 생활 구분 측면에서 보면 사무실은 뭐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게 원칙이고,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경계가 모호할 때가 좀 있어서 이 또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패턴에 대한 규칙성 측면에서 보면 사무실 근무자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규칙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불규칙적인 생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등 건강관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 하반기에 경향신문에 기고된 자료인데요. 앞서 정리했던 그러한 그 재택근무로 인한 문제점들이 이제 정리가 돼 있고, 이 기고 내용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재택근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근로자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택근무 시에도 안전보건의 문제는 사업주가 담당해야 될 몫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전용의 작업 공간을 마련하는 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주기적인 소통 등 고립감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자에 대한 건강 문제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 이루어졌는데요. 이 자료는 저희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인 쇼에 최근 온라인으로 게재된 논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됨으로 인해서 야기된 건강 영향을 조사한 논문인데요. 크게 신체적 건강 영향, 정신사회적 건강 영향, 생활 패턴의 부정적인 그런 변화, 이런 부분과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신체적 건강 영향 부분에서 보시면 체중 증가를 호소하는 분들이 41%, 그다음에 요통이라든가 목과 어깨 통증 같은 근골격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요통의 경우는 36, 목과 허리 통증의 경우는 41% 정도가 됐고요. 기타 눈의 피로라든가 일반적인 신경 증상이라든가 불면증, 편두통도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신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케빈 피버라고 해서 격리로 인해서,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사건이라든가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격리됐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31%가 케빈 피버를 경험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집중력 상실이라든가 우울증에 대해서 호소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재택근무로 인해서 내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는 회사에서는 또 다른 미션 같은 건 없을지,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이 한 22%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생활 패턴에서의 부정적인 그런 부정적인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음식 소비량이 증가한다든가,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다든가, 그다음에 수면의 문제인데요. 잠자리에 든다든가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든가, 이러한 생활 패턴의 문제도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재택근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좀 고려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재택근무의 적합성, 그러니까 어떤 업무가 재택근무에 적합한지, 그리고 개인은 이런 재택근무에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재택근무를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적합한 근로자들이 맞는 재택과 사무실의 근무 비율을 적정히 조절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적정한 작업 환경, 디지털 환경이라든가 인간공학적 작업 공간에 대한 마련도 필요하고, 그리고 재택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소통 방안이라든가 사무 공간이라든가 교육 훈련, 건강 관리랑 종합적인 원격 근무 지침을 마련하는 등 그런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포괄하는 재택근무 지원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재택근무를 할 때의 안전보건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이제 재택근무의 원칙과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재택근무 시에 세부적인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서 관리를 하기 위한 안전보건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럼의 내용은 재택근무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내외의 재택근무 관련 규정과 지침 등에 대해서 검토가 있을 거고요. 적합한 재택근무 적합성을 이제 평가하기 위한 방안, 그다음에 디지털 기반의 작업 장소의 안전보건 방안에 대한 기준, 그리고 재택근무 시에 세부적인 유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파, 소음, 조명 같은 그런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배치와 테크노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인간공학적인 작업 공간에 관한 사항, 정신사회적인 그런 건강 위험 관리에 관한 이러한 유해 요인 관리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의 포럼의 주제를 이런 순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